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푸틴의 지갑은 텅 비지 않는 채 계속해서 군수 공장을 돌리며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포탄과 병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러시아의 돈이 떨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항복해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푸틴의 돈줄 중 하나가 최근 한국 앞바다에 고스란히 묶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으며 잘하면 막대한 자원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최근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수 지원이 뚝 끊기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얼마 전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과 대담 자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요. 지난해 614억 달러, 하나로 약 81조 원에 달하는 군사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요청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남의 나라 전쟁보다 자국 국경 문제 해결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돈을 미국 내 치안 유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미국의 지원이 갑자기 뚝 끊기며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을 지속할 만한 여력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서방의 제재를 딛고 다시 한번 세계 2위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군의 예상치 못한 분전과 서방 세계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러시아는 계획대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용병 부대의 반란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엉망인 기강이 들통났고 러시아가 자랑하던 무기들도 방산 비리로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덕분에 러시아는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승기를 잡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정복한 상태로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영토 수복을 외치며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병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곤두박질치며 러시아 부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부자들의 재산들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이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회 루트마저 다 막혔기 때문이죠.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제재를 중국을 통해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조차 압박하며 러시아를 사방으로 압박했죠. 있는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며 러시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요. 의외의 장소에서 러시아는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도가 그 주인공이었죠. 러시아의 주요 자산이자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요 수단인 천연가스와 석유는 러시아의 밥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서방의 경제 봉쇄로 인해 러시아 석유는 급격하게 헐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기에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제3국들 역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 수 없었죠.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줬다고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러시아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함께 전쟁 원동력도 상실할 것으로 기대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인도가 러시아 석유의 주수입자로 올라서면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뒤를 이을 세계의 공장으로서 인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 입장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자원 수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석유는 각종 화학 제품 생산은 물론 물건을 수출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자원이죠. 인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거스르더라도 싼 값에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면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유가 상한제를 시도하며 일정 가격 이하로 러시아 석유를 구입할 수 없게 정책을 만들었지만 인도는 서유럽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로 인도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기에 인도를 직접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묘한 수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요. 러시아에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공해상에서 몰래 인도 운반선으로 인계되고 이 석유는 인도에서 가공, 서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밀거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덕분에 러시아는 이 밀거래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 하나로 42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가 러시아 세입을 늘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규모는 370억 달러, 하나로 49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전쟁 전보다 무려 1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 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잡힌 것이 이 정도 수준인 만큼 비공식적인 밀수입 루트를 통해 들어온 석유 수입액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둘 수 없었죠. 대규모 밀수입 현장을 적발하는 한편 유럽과 공조, 밀거래 현장을 적발해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없게 공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남부 기티오항에서 이루어진 선박대 선박원유 환정 밀거래를 잡아내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죠. 지중해 일대에서 벌어지는 밀거래가 미국과 유럽의 감시망에 의해 타격을 입게 되면서 러시아는 새로운 루트를 찾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홍해를 거쳐 인도로 향했었는데 이제는 동해를 지나 인도로 석유를 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보다 감시가 덜한 구역이고 러시아의 우호적인 중국과 협조할 수 있어서 러시아는 이 새로운 루트를 통해 다시 막대한 석유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놔둘 미국이 아니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 동쪽에서 벌어지는 석유 밀거래를 미국이 잡아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적발로 인해 뜻밖에도 한국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12척이 현재 한국 여수항에 정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생산한 소콜 원유를 인도로 나르던 도중 적발당해 한국 여수항에 강제로 정박당한 것들인데요. 이에 하딥싱 프리 인도 천연가스부 장관은 해당 유조선들은 러시아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석유를 인도 쪽으로 인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러시아 제재 대상 품목인 것이 드러나면서 인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원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덕분에 많은 양의 석유를 얼떨결에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12척의 석유 분량은 물론이고 러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인 한국으로 러시아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갑작스런 석유주인 실종 사태로 한국의 공짜 석유가 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한국은 계속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장기간 여수항에 묶어두게 되면서 러시아 업체 측에서 한국에 계속해서 정박료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도로 빨리 석유를 넘겨주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묶여있는 걸로도 모자라 한국에 계속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하루 정박료로 5천만 원 이상 나가는 가운데 러시아 업체 입장에서 언제 출항할지 모르는 석유를 계속 붙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손해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출 규제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사 소보콘플로트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이들 러시아 해운 업체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업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을 설득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에 걸린 석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석유를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항구로 이동하려고 하면 이동 시 밀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절대로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정박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인 것은 귀중한 운송수단인 유조선을 사용하지 못하고 묶어놔야 한다는 점인데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석유 창고 제작 기술은 한국과 중국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기에 배를 포기하고 새로 배를 만든다는 선택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으로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있기에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업체 중 한 곳에서는 밀린 대금을 배에 실린 석유로 지불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손해만 보고 있는 거 인도에 전달해야 할 석유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석유를 거저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요. 러시아 정부도 이 사실을 접하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전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서 대한민국이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이 한국을 향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었죠. 올해 초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며 외교적 수사로는 다소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군사 물자 지원만이 아니라 주요 자원인 석유 수출입에 한국이 개입한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막지 말고 석유 수출입에 간섭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볼 수 있는 발언에도 한국은 대꾸하지 않으며 묵묵히 정박료만 뜯어내고 있는데요. 어차피 속이 타는 것은 러시아이니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짭짤한 오일머니만 받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푸틴에게 제대로 한몫 뜯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